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이란에서는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만 2,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상황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ببینیم چند کیلو میشه 8 11 کیلو فیکس پول مملکت میشه کشور خودشو اداره کنه کشور خودش حوادث گوناگونی وجود داره 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수호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인권 운동가 뉴스 통신에 따르면 최근 2주간에만 사망자가 시위대가 490명, 그리고 보안군이 48명, 그래서 총 538명이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CNN이라든지 현지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들 이야기만 놓고 보면 병원에 복도에 시체가 쌓일 정도로 굉장히 많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서 현재 그 현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2천여 명은 벌써 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리 바닥에도 시신들이 있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웠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참혹한 상황인데요. 사망자 숫자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현지 인터넷과 전화 이런 게 지금 끊겼다고요. 일부 이제 나온 보도를 보자면요, 많은 젊은이가 머리와 심장에 총탄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시위대를 향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산을 위해서 뭔가 공포탄을 쏜 게 아니라 아예 겨냥을 해서 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란 정부 측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이른바 사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말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기에는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망 이걸 다 지금 현재 차단을 시켜서 외부로 나가는 걸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 숫자도 추산만 할 뿐이지 네.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시위가 그 수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 준비가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정부 시위인데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군요. 그래서 이제 시위의 양상을 보자면 네.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란 정부가 공포 정치 상황으로 해서 일부 시위대를 향해서 사살하는 행위를 해도 시위가 번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대처가 지금 대처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로부터 90년대부터 시위가 꾸준히 있어 왔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전 계층에 걸쳐서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이란 정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상인이었는데 이 상인층도 지금 이탈했다고 합니다. 이 시위의 시작 자체가 경제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지난해 12월 28일에 이란 테헤란 전통시장의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시위가요. 네. 그런데 이 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있을 때요, 이 바자르 상인들, 바자르 네트워크가 반팔레비 운동을 확산시키는 그 구심점에 있었습니다. 네. 이후로 있어서 이란 정부의 가장 체제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됐는데 이들이 지금 반발하고 나선 거죠. 이들은 상인입니다. 상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서 그야말로 지금 거리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50%고요. 실제로 보자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돈다발 뭉치를 들고 가도 커피 한 잔도 못 살 만큼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0%.
40%가 넘고 50%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릴 상황입니다. 환율 좀 한번 볼게요. 이란 화폐는 리알인데요. 환율이 시장가로 봤더니 1달러가 100만 리알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감이 안 잡히는데 진짜 환율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10년 전, 20년 전만 하면 우리 돈으로 1억이 있으면 그 1억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1달러에 42,000 리알이라고 고정 환율로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리알은 이제 공식 환율 공식 단위고요. 근데 이 42,000 리알이 지금 이제 145만 리알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역산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1억 갖고 있었는데 지금 230만 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가 아까 42,000 리알로 고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네. 시장가에서는 지금 145만 5만 리알에 됐습니다. 거래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거의 뭐 44배 정도 평가 절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11kg의 현지화 리알을 들고 가도 지금은 커피 한 잔을 못 산다. 이 말이 진짜 현실화된 겁니다. 베네수엘라 네. 보시면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란이 그런 상황입니다. 10년 사이에 100만 원이 한 3, 4만 원, 2만 3천 원으로 변한. 이거 정말 휴지 조각이 됐다는 말이 이상하지도 않네요. 정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살기가 힘든 거겠죠. 네. 뭐 식료품 가격 폭등했었고 커피 한 잔 사려면 포대 감아놔야 되고 그다음 치즈 한 팩에 600리알인데 지금 800리알 되고 그야말로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상인들까지 핵심 지지 기반까지 거리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여행 유튜버가 작년에 이란을 여행하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몇십 년째 계속된 경제 위기로 이곳의 화폐 가치는 불과 20년 만에 99%가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1억 하던 아파트가 20년 만에 99만 원짜리 중고 오토바이 가격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용유는 900ml에 72,000토만, 그리고 이 블랙티 25개 든 거 약 11만 토만, 그리고 여기 우유 거의 1리터짜리에 6만 토만. 이렇게 마트 물가나 다른 데서 물가도 여행자한테는 진짜 저렴한 편이 맞거든요. 근데 2025년 기준 이란의 최저 월급은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 분들한테는 여기 물가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저렴한 편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란 돈 10만 리알이거든요. 이거 한 장이 한국 돈으로 한 14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0을 하나 떼고 만토만이라고 부릅니다. 화폐 가치가 20년 만에 99% 폭락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화폐 단위가 엄청 커요.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자체적으로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토만이라는 네. 시민들 사이에서 자체 화폐 단위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너무 단위가 커지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알을 안 쓰고 토만을 쓰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네요. 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한 20%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이 리알화 가치 하락은 연 15%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란 경제가 파탄이 난 건가요? 이게 보자면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일단 경제 제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됐습니다. 사실 79년 이란 혁명 이전에는요, 미국과 이란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약간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요, 테헤란이 이렇게 중동이 약간 파리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는데 이후에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은 거의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는 굉장히 많이 틀어졌었죠. 80년에서 88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도 미국은 이라크 편을 들었습니다. 네. 이란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제재가 조금 해빙되는 무드가 있었던 게 바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데요. 이때 이란의 제재를 좀 풀어준다.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면제해 주신 대신에 핵사찰을 실시한다라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맺으면서 해빙 무드에 들어섰었는데요. 네. 이 관련돼 가지고 이란 실천이 부진하고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이 제재는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또 기반 시설도 많이 파탄이 났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 9월로 보자면
미국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했었는데 지난해 9월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역시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하면서 이른바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자면 종교가 부패의 사슬로 정치 경제를 좌우하는데요. 이란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들 선거로 뽑지만 사실상의 실권은 종교 지도자들이 선출한 라흐바르라는 집단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집단이 보자면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란이 석유 수익이 약 GDP의 18%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아까 말씀드린 이 종교자 집단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메이니가 창설한 정의 친회 부대 IRGC 여기는 지금 현재 GDP의 한 10%를 주무른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들 기득권층이 상위 1%가 국부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이란 정부가 무능한 경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사실 달러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부족한 달러 상태가 힘들고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화폐 발행 늘리고요. 국채 이자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 못 견디고 증세를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오니까 이란의 중산층들은 격분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리알화 지폐 11kg으로 아라비아 커피 한 자루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란 정부가 국민들한테 그래서 8천만 명이 되는데 매달 1인당 100만 토만, 뭐 하여튼 계산을 했더니 한 7달러 정도로 주겠다 이런 유화책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더 기름을 부은 게 됐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4개월간 8,600만 명에게 7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건데 7달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아까 그 유튜버에도 나왔지만 그 월급이 보통 평균 최저 월급이 29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9만 원인데 7달러를 준다고 하면 이 7달러 가지고 만약에 4인 가족이 이거 가지고 한다면 뭐 계란을 100개 정도 아니면 뭐 소고기 한 어느 정도 한 근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것들 우리가 거지냐 이런 실제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게 흥분하게 군중을 자극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7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 파탄의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션이 없고 또 누군가가 지금 이제 7달러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 막아놓고 사실상 그냥 전 국민에게 그냥 조금의 돈만 주어서 이걸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고 하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시위대는 그렇다 보니까 체제 종식까지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정부는 거기에 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지금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가 있습니다. 레자 팔레비 등장을 했는데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인물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دنیا امروز کنار انقلاب ملی شما ایستاده است و شهامت شما را تحسین می کند. به ویژه پرزیدنت ترامپ به عنوان رهبر جهان آزاد شجاعت وصف ناشدنیتان را با دقت دیده و اعلام کرده که آماده کمک به شماست. خیابانها را رها نکنید. قلب و روحم با شماست. و میدانم که به زودی در کنار شما خواهم بود. 네,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을 했네요. 네. 이 레자 팔레비 같은 경우에는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그 샤 국왕이라고 하죠. 이 국왕의 장남입니다. 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었을 때요. 이 장남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팔레비 왕조는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들 후계자가 될 인물들을 미국에 보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이란 본국의 근거가 좀 약한 편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은 왕국의 왕세자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란을 다시 왕정으로 복구시키는 거냐? 라고 보자면 그건 아닙니다. 이란의 절대 왕정 복귀를 원하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겠다라고 지금 현재 여러 이제 매체에 나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이란 내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과도기적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이 이런
끝나고 이런 시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새로운 공화정이 나올 때 과연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란은 인터넷과 국제전화 통신 모두 지금 차단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내부 상황이 전해진 거는 저희 한번 SNS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위성을 이용을 해서 이란의 인터넷 차단을 지금 시민들이 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이란 내 스타링크가 등장했다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 그 러브 전쟁이 있었을 때도 이른바 이 다 통신이 끊겼는데 스타링크를 통해서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별빛이 딱 점을 이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저기 이런 별이 아니고요. 네. 스타링크 위성들이 열을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른바 이용자들이 이제 찍은 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셋톱박스만으로도 이제 전 세계 무선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게 사실상 약간은 제한된 그런 통신 수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국제전화 차단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소식을 엿볼 수 있는 건 이 스타링크를 통한 소식이 이제 외부로 전해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이란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 옵션을 보고받을 예정인데 여기에 인터넷 차단 우회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단말기 보급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은 지금 이 스타링크 자체도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막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머라는 이제 그 위성 통신을 방해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머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작년에 작은 소모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또 제머를 계속 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방해 그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걸로 해서 좀 성공적이었는데 이 제머를 이번에 스타링크가 또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란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밝혀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머를 쏴서 지금 현재 위성을 방해하고 있다. 네. 이렇게 현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 현지 상황이 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국 정부가 군사 개입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여러 차단되기 전에 SNS 등에 올라온 걸 보면 오히려 미국의 개입을 원하는 이란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침식을 급습해서 잡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뭔가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있고 그 국민들이 원한다면 들어갈 준비가 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신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는 이번 기회에 사실 어떤 그 나라가 무너질 때요. 외부 공격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내부 반란을 외부에서 살짝 도와줄 때 그 정권은 훨씬 더 쉽게 무너지거든요. 지금 바로 이란이 그런 상황에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란과의 갈등을 이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도 근데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모든 미군 기지는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그 프로젝트명으로 사실은 이제 이란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때 이란이 방공망이 사실은 속수무책 무너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미국이 만약 이런 어떤 작은 단초를 가지고 군사 행동에 나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 있는 민간인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군사 행동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도 또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그렇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올 초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 추출했었고요.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학개미들은 그렇게 미국 주식을 샀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미친 여파가 크지 않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고요. 서학개미들은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더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보여줬던 그 사실 국내 증시 지난해만 잘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최근 몇 년간, 수년간 계속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 게다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 AI인데 AI의 주력 기업들이 대부분 다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더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봤더니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보니까 미국 주식 한 2조 8천억씩 순매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가 늘어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서학기 미발 달러 수요가 있으니까 환율은 다시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60원 또 위협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 겨우 1,420원 잡아놨더니 네. 다시 이제 1,460원으로 지금 거의 뛸 것 같다. 지금 1,450원대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증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약간 이제 그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상하게 좀 증시라든지 환율은 해외에서 조금 출렁거리면 다시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 살짝 움직이지만 이거는 또 한편으로 다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국제 정세가 조금 불안하거나 그러면 안전자산 쪽으로 하려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고 또 앞으로 AI나 이런 쪽에 미국에서 더 돈 벌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이거 기회인데 이렇게 하면서 테슬라 같은 주식을 지금 다시 왕창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좀 학습 효과가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근데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도 준다고 네네네네.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박수호 두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의 당사자 김경우 서울시 의원. 어제 미국에서 돌아왔고 4시간 만에 첫 경찰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는데요. 3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아니,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텔레비전 재가입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하려고 하셨나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미국에 있는 동안 경찰을 하라고 하잖아요? 경찰이 자기서 진술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언제 어떻게 1억 원 돌려받았는지 진술하셨나요? 귀국 당시에 썼던 이 모자, 검정 롱패딩 차림 그대로였는데요. 미리 공항에 나와 있던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 시의원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핵심 당사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본인 자택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하고 나서 그대로 마포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 건넨 거 맞냐? 미국에 있을 때 텔레그램은 왜 탈퇴했다 재가입했냐?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 보셨죠? 경찰 조사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게 맞는지, 그럼에도 공천을 받은 이유는 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도피성 출국, 증거인멸, 정황 속의 늑장 수사라는 비판은 여전하죠. 이제야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인데 남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곧 김 시의원을 재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의 동계 휴정기도 끝났고 이번 주는 이른바 내란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구형과 선고가 줄줄이 이뤄집니다. 핵심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입니다. 원래 지난 9일에 구형이 나올 예정이었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 이른바 침대 변론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오는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저희들 할 때쯤 되면 예상해보면 새벽 1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그 중요한 변론을 하라는 것은 다음 기일에 윤석열 피고인 쪽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형하고 최종 변론 마무리하는 걸로. 그 외에 옵션은 없어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또 길어지고 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뤄졌는데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그날 다 하는 거다. 지규현 재판부는 못 박았죠. 13일 오전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남은 서증조사 등을 거치고 나면 그날 저녁쯤에 구형이 나올 수 있을 거란 관측이지만요. 또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결심 공판도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특검의 구형이 관심이죠.
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일반 이적 혐의 사건도 오늘 첫 공판이 열리고요. 12.3 비상계엄 관련 첫 선고도 바로 이번 주입니다. 16일 금요일이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다음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저속노화 전도사 정의원 대표 이야기입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침묵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불편함과 또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도 멈추지 못했다. 불륜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업무 관계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논란의 당사자 전 연구원 A씨와의 진실 공방에서는 물러서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된 A씨의 주장들 가운데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A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적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역시 잠깐 동안 함께 일했던 A씨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력에 의한 관계다, 또 저작권 침해, 저속노화 개념은 누가 만들었나? 이 주장에 엇갈리고 있는 핵심 쟁점들이죠. 객관적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생활을 드러내면서 해명하게 된 점,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들은 모두 달게 비판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상 탄자니아 대사였다. 가왕 조용필을 두고 부한 탄자니아 대통령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또 세계 최대 야생동물 서식지 세렝게티, 모두 이 탄자니아의 자랑이자 조용필 씨의 히트곡 제목이죠. 이 노래들로 탄자니아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네, 많이들 아시죠? 이 긴 독백으로 시작하는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까지 받았죠. 가왕은 이미 1999년 정부 초청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재방문을 요청할 정도라고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전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건물 투자도 홈런? 이승엽은 알았다. 이승엽 전 감독 얘기군요. 건물 투자 홈런 쳤나요? 그렇습니다. 이 뚝섬역 사거리 코너에 있는 빌딩인데요. 아하. 이 이승엽 전 국민타자이자 전 두산 베어스 감독, 네. 현 요미우리 코치의 이 성수동에 있는 빌딩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최근에 또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유인즉슨 2009년에 293억 원의 이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네. 이 부동산 플랫폼 추정 시세 기준 1,167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더 올랐군요. 12월엔 더 올랐어요. 네. 1,221억 원으로 올랐죠. 네. 4배 이상 뛴 겁니다. 네. 예. 와, 2009년에 293억 원에 샀는데 네. 4배 이상 뛰었군요. 근데 이 293억 원 중에 채권 최고액이 116억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보통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으니까 한 200억 원 가까이 현금을 베팅을 한 거죠. 이 지금 요 지도에서도 나오는데 네. 이승엽 감독의 건물이 요 뚝섬역 사거리 여기거든요. 네. 근데 요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바로 가깝고요. 그리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도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시세가 4배 가까이 뛸 정도로 이미 19년 전에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성수동, 이 뚝섬, 이 동네가 그렇게 뭐 정말 뜰지 몰랐는데 그랬죠. 그 굉장히 우리 이승엽 그 국민 타자 이승엽은 역시 빌딩 투자도 말로 홈런을 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성수동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예쁜 카페 음식점뿐만 아니고 사람들 줄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자체가 그때 말씀하신 것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한 2년 전에 가봤던 것 같아요. 이 성수동 거리를 가봤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제가 아는 성수동은 옛날에 보통 공장, 뭐 그런 어떤 그 중소형 공장들이 많은 그런 중공업 지역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때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금은 더 바뀌었어요. 네, 좋은 카페도 많이 생기고 뭐 네. 또 특히 이런 그 공장을 갖다가 카페로 그런 개조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뭐 최근에는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우리 이 MZ 세대들이 거의 이제 성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선호하는 상권. 뭐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린다고. 제가 아직 사실 브루클린을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브루클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이승엽 국민타자 이승엽 씨 외에도 원빈, 뭐 권상우, 하지원 등 이 스타 배우들이 잇따라 이 주변에 빌딩을 매입을 해서 이 네. 약간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빌딩 투자계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예. 네. 근데 이 성수 상권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재개발도 지금 활발하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아파트 준비 중인 곳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이 성수동 그 어떤 그런 그 상업 지역뿐만이 아니고 재개발도 굉장히 꾸준히 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드디어 최근에 약간 좀 그 닻을 올리고 이런 어떤 본격적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란 곳입니다. 네. 이게 이 어디냐면 그 한강변 위쪽에 성수동 한강변 바로 위쪽에 그 길게 늘어진 어떤 그런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중공업 지역, 그 낡은 네. 공장들이 많은 그 지역을 말하는데 총 화면 이제 지도 예, 나오네요. 만여 네. 가구가 이게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에서 총 만여 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네. 이 일단 1지구가 가장 크죠. 예, 요 지도에서 보기에도 크기상으로 가장 크고 네. 이 서울 숲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단 1지구가 가장 약간 좀 관심이 많고 되게 이렇게 주목을 받는 지역인데 일단 지금 현재는 1지구랑 4지구가 이 먼저 순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먼저 4지구가 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 얼마 전에 이 대우가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롯데랑 롯데건설과 맞붙을 것 같습니다. 최대 65층으로 1,440여 가구 정도 생길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성수 1지구는 뭐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뭐 조합 내 갈등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 현대건설과 GS가 아마 입찰에 참여해서 2파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지구와 4지구가 먼저 가고 있고 2지구와 3지구는 좀 1지구와 4지구보다는 좀 천천히 가면서 이 전반적으로 마녀 세대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요 성수 재개발이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한 10,000세대의 아파트가 이 곳에서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요즘 집값 양극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명품 가방보다 싼 아파트가 등장을 했나요? 칠곡. 이 어디냐면 경북 칠곡군이에요. 네. 예. 이 칠곡에 있는 성재 아파트라는 그런 단지인데 네. 전국에서 원래 가장 싼 아파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32제곱미터 이게 방 하나에 그 거실 하나 있는 그 소형인데 네. 지난달 최근에 1,100만 원에 매매가 됐다 그럽니다. 매매 가격이 아파트 한 네. 채가 1,100만 원이었고요. 전국에서 가장 싼 그런 그 매매가죠. 네. 예. 이 1,100만 원. 이 압구정 현대 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가 지난달 전용 150m가 85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네. 그러면 이 계산해 보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한 채 사면 한 채 팔면 이 경북 칠곡군 성재 아파트를 773채를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성재 아파트 총 576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이런 소형이랑 그다음에 그 방 2개짜리 소형 이렇게 이제 구성된 단지인데 576세대니까 압구정 이 신현대 8차 하나 팔면 단지 통째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세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게요. 세종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인다고 해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 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업무 보고 때 좀 이 세종의 그 집무실이나 어떤 그 국회의사당이 내려가는 거를 그러니까 분원을 만드는 걸 서두르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전담 조직도 출범이 되면서 이 속도전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청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중에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나 그 대통령 국회 세종의사당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설계 공모를 추진을 합니다. 아, 지금 지도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이 지도에도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대통령 기록관이고 네. 이쪽이 정부 세종청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 원수산이라는 200m짜리 산이고 이쪽이 그 전월산이라는 약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그 이 원수산 기슭의 세종 집무실 그리고 전월산 기슭의 이게 국회 세종의사당 네. 이렇게 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국가 상징구역이라는 네. 계획인데 이제 상반기 중 이제 본격적인 설계 공모에 국제 설계 공모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행복청의 계획은 2030년에 일단 그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부터 이 들어설 계획 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네. 이 대통령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1년 정도 빨라질 그래서 수도? 예, 2029년 한 8월 정도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아파트값 이제 드디어 이 세종의 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의 분원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값이 꿈틀대면서 그 지난주로 9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올해 아주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그러면 세금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될지 아닐지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넉 달 남았는데 검토 중이네요. 지난주에 원래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네. 그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보통 그 작년 재작년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지금 4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안 들어갔는데 이게 내가 지금 파는 계약만 하면 끝이 아니고 그 잔금까지 치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 고려하면 2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양도세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못 치르면 그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그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내려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다주택자에게 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그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는 이 면제해주는 혜택을 지방광역시는 제외하고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하나 있고요. 세컨도,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살까요? 아까 세제 혜택으로? 네. 말씀드린 마지막에 이제 급하게 말씀드린 얘기인데 경제 성장 전략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워낙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나 이 종부세 혜택을 줄 테니 추가로 사라. 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까지 혜택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안 살 것 같다입니다. 네. 예. 이유는 대출 세금 규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세금 규제는 이 혜택을 줬지만 대출 규제는 여전합니다. 다주택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샀어요. 그런 경우에 추가 대출 안 나옵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다시 혜택을 바꿀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이 워낙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길게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과연 다주택자를 과연 지방의 주택 가격이 오를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선택을 할지 이거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회의적이고 의문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 전해드렸습니다. 김경기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열풍, 러닝 열풍, 겨울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요.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러닝에 빠진 한국인들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기록이 하나 나왔는데 지난해 한국인들의 걸음수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러닝 열풍에 힘입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러닝 추산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만보 걷기 이런 이제 유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들 하루 평균 9,969보를 걸었습니다. 이게 2등이고요. 1등 같은 경우는 홍콩입니다. 만보를 넘어선 1,663보. 왜 우리가 홍콩보다 덜 걸을까요? 글쎄요, 이건 뭐 모르는 일이긴 하겠습니다. 홍콩은 또 어떤 나라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긴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걷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러닝까지 이제 나타나면서 러닝과 걷는 것이 같이 통합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내 실외 대표적으로 한 60% 정도 과거 대비해서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과히 열풍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만보를 넘게 걷는 홍콩 바로 그 밑에 말 그대로 50보 100보 차이로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러닝 열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밖에 나가보면 됩니다. 아직도 추운 날씨에 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러닝을 최근에 시작한 스타들도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요즘 한강이 꽁꽁 얼 정도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러너들은 이 러닝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장갑도 끼고 귀마개도 하고 완벽 무장을 한 채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연예인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배우 한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닝을 시작했다고 온라인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전에 저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몸을 굳건히 하고자 이제 러닝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러닝 전도사로 알려진 가수 션 씨와 함께 뛰는 모습을 사진을 올리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백이성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과거에는 조금 통통했었던 모습과 달리 이렇게 살이 빠지고 튼튼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몰라봤다. 배우 같다, 달라졌다라고 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백이성 씨는 러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올해는 목표가 이를 계속 유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턱선이 뭐 살아나셨네요. 자, 다들 이렇게 열혈 러닝,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뭐 젊을 때나 하는 거지 하고 손살에 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장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슬로우 조깅, 천천히 뛰는 거죠? 이런 트렌드도 있어요?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시죠? 저한테 딱 맞는 다른 뜻은 없어요. 드리는 말씀인데. 저한테 딱 맞는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이 최근에 떨어지면서 야 이거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간히 이제 집에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을 갈까 뭐 이런 고민들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저한테 딱 맞는 슬로우 조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말 그대로 천천히 걷는 건데, 천천히 뛰는 건데요. 어느 정도냐면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 얘기를 하면서 뛰는 것이 뭐 이런 정도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러닝이라고 하면 몇 킬로를 뛴다, 뭐 5킬로, 10킬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10분, 20분 단위로 시간을 맞추면서 뛰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리다라고 운동 효과가 있을까? 이게 무슨 걷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지방 감량하고 심폐 기능이 굉장히 향상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날씨가 좀 풀리면 시작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인 최하정 씨 같은 경우 슬로우 조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해봤는데 30분 이상 하면 체지방 감량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직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체력이라든지 뭐 건강 여건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비 걱정도 돼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뭐 러닝화 계급도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점점 장비가 고가화되고 있다 보니까 좀 비싸고 좋은 거 사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장비 다 필요 없다. 경종을 울리는 그런 분도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러닝 계급도 얘기하면서 고가의 장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조금 숙연하게 만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바로 분인가요? 낭만 러너 심진석 씨를 말을 하는데요. 러닝 커뮤니티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우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마라톤 전국 각지에서 열린 마라톤이 47차례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33회나 우승을
됐다고 하고요. 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또 보통 러너들의 필수템이라고 여기는 스마트워치를 차는 게 아니라 그냥 C사에 간편한 전자시계를 차고 네.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건설 현장 복을 입고 안전모도 또 그냥 건설 현장에서 쓰던 신발을 신고 8km를 뛰는 모습을 네. 보고 마라톤 러너들 사이에서 정말 낭만 러너다. 어떠한 시간과 자원이 주어져도 사실 예. 핑계를 대거나 변명거리를 대기가 쉬운데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오래된 격언을 다시금 좀 상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겨울철 러닝이 아직도 인기라고 하니까 날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날씨가 많이 춥죠. 이 추운 겨울에도 뛰겠다, 운동하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생긴 이색적인 풍경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트랙 이런 게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앞서도 슬로우 러닝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예. 당장 날씨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뛰는 트랙을 만든 겁니다. 바깥 기온과 대략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도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느 곳에 있냐라고 한다면 파주 스타디움, 그다음에 시흥 정왕동 체육공원 축구장, 네. 당진 종합운동장, 네. 안산의 와 스타디움, 서산 종합운동장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까 보통 2월까지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봄직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이제 반팔 반바지로 이제 뛰는 분들도 보이고, 자, 이 추운 날씨에도 러닝을 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반응이 좋아서 점차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도심 속 풍경도 달라지고 있는 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여의나루역에 조성돼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또 여기 연계해서 무료 샤워장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러너들을 위한 인프라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러닝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이제 정말 슬리퍼만 신고 나와도 된다라는 게 이 신발 빌려주는 곳도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 뭐 종로면 종로, 여의도면 여의도 곳곳만 돌아다녀도 이러한 러너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한 스포츠 브랜드 엔사에서는 북촌에 있었던 한 스니커즈 매장을 아예 이렇게 대여 전문 공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슬리퍼만 신고 이렇게 예. 나와서 나 오늘 러닝하고 싶은데 라고 하고 이곳 매장을 가서 옷도 빌려주고요. 물품도 무료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고 또 신발도 2시간에 3,000원 예. 또는 일반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심 곳곳을 이렇게 러닝을 네.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조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곳곳에서 이 늘어나고 있는 러너들의 열정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체력 올리고 나면 좀 검증받고 싶을 때가 있죠. 효능감을 위해서라도 이 덩달아 마라톤 대회 참가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자 요즘 같은 겨울에도 마라톤 대회 하는가 하면 합니다. 심지어 아예 벚꽃 뛰는 곳도 있습니다. 알몬 마라톤 같은 이색 마라톤 주목받고 있어요. 예,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몬 마라톤, 맨몸 마라톤이 이제 이색적으로 곳곳에 열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4개의 마라톤이 열렸는데요.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11회 월미 알몬 마라톤 대회, 그러니까 500여 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일 날 대전에서 선양 맨몸 마라톤이라든지, 대구에서도 전국 새해 알몬 마라톤, 그 다음에 바로 어제 충북 제천에서 의림지 삼한 초록길 알몬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 맨몸 마라톤 대회는 2,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신청을 벌이면서 추천 방식으로 참가자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의를 탈의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민소매형 상의를 입고 뛰는데요. 상당히 이제 이색적인 경험과 신체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선별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제 이 군대 있을 때는 알통구보라고 해서 예비역들 참 하기 싫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요즘은 이런 거 돈 내고 합니다. 심지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 과정 자체가 무슨 콘서트 티켓팅이나 명절 기차표 구하기 이런 거에 비견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도 여기저기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참가비도 많이 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도 이런데 이제 하면서 한 커피숍 같은 경우도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도 이제 커피를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푸드 코너에서 바나나를 제공한다라든지 하는데 참가비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마라톤 대회에서는 최근에 참가비를 2배로 올렸는데요. 10km 뛰는데 10만 원입니다. 1km 뛰는데 이제 1,000원 꼴이 되다 꼴이네요. 보니까 상당히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요원도 배치를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인 시설까지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저도 좀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게 보통 이제 참가비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참가비에다가 러닝화, 스마트워치까지 패키지로 또 이제 이런 옵션을 다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정도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네.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데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